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배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당한 특권과 반칙범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부장들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에 나란히 승진 발탁됐습니다. 면면을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K리그팀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러시아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은 한국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한 가짜뉴스가 러시아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측에서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7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호날두 형에서 날강두로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3곳인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3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소송 취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6만여 명의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관중석 한켠에 걸린 유배 당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팬들이 건 현수막입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호날두 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축구 팬들입니다. 이윽고 경기장에 호날두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선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 모습만 비춰도 환호하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 들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경기에 곧 투입되겠지 기대했지만 호날두는 끝내 그라운드엔 투입되지 않았고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분노한 팬들은 호날두의 숙적인 메시를 연호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축구 팬들이 이렇게 분노한 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주최 측인 더 페스타에서 호날두가 무조건 최소 45분 이상은 뛸 거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티켓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일단 채무 불이행 책임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입장객들이 평소 국가대표 친선 경기나 다른 K리그 경기에 비해 최대 2배 가까이 비싼 입장권을 구입한 건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고 주최 측도 실제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 주최 측이 일종의 계약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장권 구매 계약 서상에는 당연히 호날두 수단을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홍보나 기타 수단들을 봤을 때 구매자들은 호날두 수단을 믿고 구매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티켓 판매자인 주최도 알고 있었잖아요. 티켓을 구매함에 있어서 호날두 선수의 그 45분 출전 여부가 그 주최사 측의 채무의 내용으로 일단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도 있습니다. 더 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와의 경기 일정을 협의하면서 호날두의 스케줄을 감안해 26일에 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냐는 등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것처럼 홍보를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더 페스타 주최 측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45분 동안 출전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허위 광고로 인해서 속았다는 거죠. 다만 유벤투스의 직접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한 건 주최 측인 더 페스타지 유벤투스가 아니어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스타와 유벤투스 사이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이벤트를 주관하는 주최사하고 유벤투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관중들은 그 유벤투스하고는 어쨌든 아무런 그런 법적인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각에선 또 사기 혐의로 주최 측을 고소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페스타 측이 처음부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소비자를 속여 티켓을 팔았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도박과 공권력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사안인가요? 이른바 이제 고스톱 룰이 지방마다 뭐 네. 또 동네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에는 이제 화투 47장을 가지고 하는 속칭 이제 뽕이라고 하는 화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에 거주하는 80세 이제 허모 할아버지가 지난해 네. 3월 제주 시내 한 공원에서 동네 이제 지인 노인분들과 네. 이 뽕을 하다가 도박죄로 입건이 돼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뭐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면은 판돈이 그렇게 컸던 건 아닌가 보네요. 이제 사람마다 달라서 이제 일률적으로 뭐 네. 이제 크다 적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한 판에 왔다 갔다 한 판돈은 네. 몇천 원 정도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라고 하기에 좀 미약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약식 기소지만 기소가 된 건가요? 이제 경찰은 판돈의 규모를 99만 원 정도로 보고 도박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한 건데요. 네. 사건 당일에 이제 약식 기소된 이 허 할아버지는 현금 67만 원을 다른 3명의 사람들은 이제 각각 3만 7천 원 그리고 또 한 명은 네. 7만 9천 원 또 나머지 한 분은 20만 3천 원 등 모두 더하면 이게 99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 전부를 다 판돈으로 보고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허 할아버지는 이제 하필 이제 그날 며느리가 준 용돈 5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모두 도박 자금으로 이제 받다. 나는 이제 그저 지인들과 뭐 소일거리로 같이 마실 막걸리 값이나 모아볼 요량으로 재미삼아 한 건데 억울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네. 뭐 재판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공단은 이제 벌금 약식 기소에 불복을 해서 정식 네. 재판을 청구를 했고요. 네. 재판에서 이제 화투를 한 장소가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그리고 네. 돈을 딸 목적이 아니고 이제 뭐 이긴 사람이 술값을 내기로 이제 재미로 한 점 등을 이제 강조하면서 도박이 아닌 그저 이제 놀이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고요. 네. 재판부도 이제 이런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도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인데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이 사건을 소개를 해준 뭐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이제 사건 자체보다는 이제 도박죄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명령을 받은 이 네. 허 할아버지가 공단을 찾아가서 정식 소송을 낸 이유 그리고 배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소송을 수행한 구조공단 제주지부 현정민 공익법무관에 따르면 네. 이 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간첩죄 혐의 이 혐의로 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 이 간첩 조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이제 70살이 넘어서야 겨우 이제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이 허 할아버지는 벌금 3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공권력의 이 자의적 행사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다라면서 이제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공단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흔쾌히 법률 구조에 나섰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이 허 할아버지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대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고 이제 현정민 법무관은 법률방송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국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러시아 남성 얘기 저희 법률방송에서 몇 차례 단독으로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을 수행했던 이호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 네. 뭐 사건 내용 간략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러시아 남성 G 씨와 네. 그다음에 한국인 여성 E 씨가 네.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G 씨가 네. 이제 여자친구였던 E 씨에게 네. 계속 만나자라고 이제 스토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이게 이제 반복되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네. 되니까 너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찍은 동영상을 공개해서 너가 앞으로 혼사기를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어서 법적인 대응에 나섰고요. 네. 실제로 이 러시아 남성 G 씨는 네. 재판을 받아서 네. 실제로 그 스토킹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했고 나아가서 피해자 여성인 E 씨를 네. 협박을 했다.
이러한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돼서 네.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네.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런데 러시아 현지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법률 방송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러시아의 그 최대 민영사 방송사에서 이게 네. 뉴스가 이제 방송이 됐는데 네. 오히려 그 한국 여성인 이 씨가 그 러시아 남성 G 씨를 스토킹을 했고 네. 그것이 거절당하자 거짓된 진술과 증거 조작을 통해서 억울한 러시아 남성을 감옥 보냈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러시아 남성 G 씨가 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 여성 이 씨를 이렇게 스토킹을 했고 이러한 협박을 했다라는 걸 다 인정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죄 인정이 된 상황인데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러시아 방송사들 뉴스를 보니까 전적으로 그 러시아 남성 가족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던데 이거는 뭐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러시아 어쨌든 그 G 씨는 네. 지금 한국 법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언론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러시아에 그 체류하고 네. 있는 G 씨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G 씨가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거짓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네.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러시아 남성 G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네.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좀 추가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추가로 고소를 하신다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러시아에 있고 그런데. 그렇죠. 먼저 그 러시아에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네. 만약에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는 상황에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출석을 요구하는 이제 그 네. 서한을 보내서 그 당사자들이 협조를 구해서 아마도 이제 출석 네.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G 씨 같은 경우는 네. 한국 법원에 의해서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지금 피의자 신분이겠죠. 물론 네, 이 네. 추가 고소건에 대해서는 인치해서 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사건 피해자를 직접 변호하시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까운 게 네. 그 피해 여성은 이제 G 씨의 어떤 그런 협박 때문에 사실 지옥 같은 그런 나날들을 네. 보냈거든요. 그래서 G 씨가 이번에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서 네. 이제 G 씨의 어떤 그러한 범죄 행위로부터 벗어나나 싶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2차 피해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좀 그 G 씨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서 이 사건을 좀 종결을 짓고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로 죽고 못 사는 사귈 때보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진짜 리벤지 포르노 사건 접할 때마다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법조계 이모전문은 검찰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명실상부한 검찰 넘버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 저해행위 등 힘있는 사람들의 이른바 권력형 반칙범죄와 민생범죄의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지검장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 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배 지검장의 오늘 취임사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취임사입니다. 배 지검장은 그러면서 소리가 없는 데서도 듣는다는 뜻의 얘기 공례편에 나오는 청어무성 넉자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부디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지검장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엔 이른바 윤석열 키즈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먼저 휘하의 특수 1, 2, 3, 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 수사부를 두고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전진 발탁됐습니다. 공안 1, 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공판 1, 2, 3부 등을 두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선거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맡을 2차장엔 신봉수 특수 1부장이 역시 전진 배치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최선임 차장으로 휘하의 강력범죄 전담부와 경제범죄 전담부 등을 두고 있는 1차장엔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 총장과 합을 맞춘 신자용 전임 특수 1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을 모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부장 출신들이 꿰찬 바야흐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에 윤석열 키즈들이 대거 발탁된 가운데 대검에선 오늘 새 참모진 7명이 첫 출근을 시작하며 윤석열호의 검찰이 본격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시즌2로 재편됐다면 대검 주요 보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온 차장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그대로 대검으로 옮겨와 윤 총장을 보좌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각종 적폐 수사를 주도한 이두봉 전 1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삼성노조 와해 등을 수사했던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각각 검사장 승진과 함께 발령받았습니다.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보임됐습니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본 권순일 형사 2부장이 대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윤석열 총장의 임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실상 친정체제로 갖춘 윤석열호의 검찰이 반칙척결 깃발을 들고 어디로 향할지 검찰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이무저무였습니다. 7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